2018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대형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건물 3층에는 작은 회계사무소가 있었어요. 대표로 일하는 김진수 씨는 45살, 성격이 까칠하기로 소문났죠. 특히 청소부 아주머니들한테는 정말 심했어요. 아, 또 화장실 휴지 떨어뜨렸네. 이것도 못 챙기나? 복도에 발자국 자국 있는데 다시 닦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박순덕 씨, 66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그래도 묵묵히 일했어요. 김진수 씨가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동료들이 말렸어요. 김 대표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청소 아주머니도 나이 많으신데. 하지만 김진수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뭘. 제대로 해야죠.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박순덕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도 말이 없었어요. 함께 사는 딸이 걱정할 정도였죠. 엄마, 일 그만두세요. 제가 돈 벌어요. 아니야, 괜찮아. 일은 일이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한숨이 깊었어요. 2018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김진수 씨가 평소보다 더 예민했어요. 큰 거래처 미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데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박순덕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다시 닦기는. 아침부터 기분 잡쳤네. 김진수 씨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였어요. 박순덕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머. 동료들이 달려와서 119를 불렀어요. 의식을 잃은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죠. 김진수 씨는 그제야 당황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김진수 씨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실수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박순덕 아주머니 딸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신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김진수 씨는 발끈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일 제대로 안 해서 지적한 건데.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모르시나 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딸이 한마디 더 했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어요. 김명자인데요. 박순덕 아주머니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1995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셨나요? 김진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네, 맞는데요. 왜요? 딸이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보세요. 김진수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 속 남자아이가 바로 자기였어요. 그리고 안고 있는 여자는 이게 뭔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1995년부터 3년간 김명자 할머니 댁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딸의 말이 계속됐어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요. 김진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995년.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온 가족이 패닉 상태였던 시절. 그때 온 간병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진수야, 이리 와. 밥 먹었니? 숙제는 다 했고, 항상 자기를 챙겨주던 그 아주머니. 할머니 간병하면서도 자기 도시락까지 싸주던 그분. 박순덕?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억이 쏟아졌어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예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수라는 착한 학생이 있었다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다고. 김진수 씨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구박했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로 그분이었다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식까지 와서 도와주셨던 그분. 어머니가 이 건물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김진수 씨는 정신이 없었어요. 박순덕 아주머니가 자기를 알아본 걸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셨어요. 딸의 말에 김진수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어머니 말씀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된 진수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일하시겠다고. 김진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는 그런 분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김진수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순덕 아주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아주머니. 박순덕 아주머니가 눈을 떴어요. 아, 김 대표님. 왜 오셨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김진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수야. 박순덕 아주머니가 드디어 예전 목소리로 불렀어요. 많이 컸구나. 아주머니, 저를 왜 그동안 모른 척 하셨어요? 너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인데 내가 뭐라고 나서겠니?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어. 박순덕 아주머니의 손이 김진수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3년 전 그때처럼. 김진수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린 시절 자기를 돌봐주신 그 따뜻한 손길. 할머니 간병하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자기까지 챙겨주셨던 그 마음. 아주머니, 이제 그만 일하세요.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날부터 김진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순덕 아주머니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김진수 씨가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여쭈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놀랐어요. 그렇게 까칠하던 김진수 씨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고마워했어요. 2019년 어느 날 박순덕 아주머니가 김진수 씨를 불렀어요. 진수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김진수 씨가 중학생 때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할머니 간병할 때 떨어뜨린 거야. 아주머니가 주워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응. 언젠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일기장을 펼쳐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1996년 3월 15일. 오늘도 박순덕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다. 할머니 간병하느라 힘드실 텐데도 나까지 챙겨주신다. 나도 커서 아주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김진수 씨는 또 울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어른을 그동안 괴롭혔다니. 아주머니, 제가 정말 못됐어요. 아니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다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박순덕 아주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해 추석, 김진수 씨는 박순덕 아주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산소에 갔어요. 할머니, 아주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순덕 아주머니도 할머니 산소 앞에서 절했어요. 할머니, 진수가 이렇게 잘 컸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살 불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김진수 씨는 박순덕 아주머니를 정기적으로 뵙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어머니도 박순덕 아주머니를 좋아하세요. 진수 키워주신 분이니까 우리 가족이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김진수 씨 회사에는 이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이 많아졌어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명절 보너스를 드리고 휴게 공간도 마련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어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김진수 씨는 이렇게 답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박순덕 아주머니는 이제 80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김진수 씨 아이들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라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머니는 아빠의 은인이야. 나쁜 사람이었던 아빠를 다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박순덕 아주머니는 손을 저어요. 무슨 은인이야.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세상에는 모르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작은 친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기억.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김진수 씨는 지금도 가끔 그 3층 화장실을 지날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박순덕 아주머니가 그날 쓰러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까?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진짜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는 알아요. 박순덕 아주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그 말씀이 김진수 씨에게는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대할 때면 생각해요. 이 사람도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푼 분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나 봅니다.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언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